218초 중국 P2P 금융 업체 파산 속출. 중국 P2P 대출 업체 99.9%가 사실상 사망. P2P 대출은 사라졌지만 수백만 명 피해.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고수익 월배당 소액 투자 P2P가 한국에서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동가열애중입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커피값 아껴서 투자하고 있는 소액 투자, 또 카카오나 토스에서 광고를 해서 토스 투자로 알고 있는 고수익 월배당 소액 투자가요, 이미 중국에서 오래전에 200조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투자입니다. 이 투자가요,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한국에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,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이미 중국에서 실패를 봤다면은,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될 때 중국에서는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마련을 하고 커지면 좋은데, 이게 계속해서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가장 큰 이유가요, 돌려막기입니다. 돌려막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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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막기.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요. 제가 투자할 당시 연체율이 0%였는데 9개월 만에 100%가 되고, 저와 모든 그 상품들, 그러니까 그 P2P 업체에 광고됐던 모든 상품이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. 안타깝게도 내가 산 주식 종목이 떨어지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돈을 잃고 나니까 이게 왜 이러지? 라고 했었을 때 그 모든 원인은 돌려막기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근데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지만 제가 손해를 봤던 그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은 이제 P2P 이제 업체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접근하시나요? 처음 하신 분들은 또 저같이, 아니 저는 약간 좀 소심해서 이제 투자하게 들어가면은 뭐 부동산 투자, 스페셜 딜 투자, 아니면 개인 신용 투자 이렇게 있는데, 이렇게 눌러봤었을 때 좀 스페셜 딜이나 개인 신용은 담보가 없으니까 좀 위험해 보이고, 부동산 투자는 수익이 작더라도 저축하는 것보다는 몇 배니까 부동산 담보 투자가 좀 안전하니까 부동산 담보 투자를 하거나, 아니면은 개인 신용 대출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이제 이자가 높으니까 이제 나의 돈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머지 조금은 개인 신용 투자를 하는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그랬거든요. 이제 계속해서 상환도 잘 되고 이자도 잘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투자 한 80%, 그다음에 개인 신용 투자 한 20% 하다가 이제 잘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P2P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게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고수익을 누리고 싶게 되는 게 사람의 그런 욕심인 것 같은데, 어차피 이제 내가 소액이니까 와 18%란 되는 이제 개인 신용 대출에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개인 신용 대출은 이제 조금만 하는 그런 분산 투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나름 제가 고민을 하고 찾고 해서 분산 투자를 했는데 이 분산 투자가 부질 없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면요, 예를 들어서 이 P2P 업체가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뭐 망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100개 중에요 80개가 망하고 20개가 괜찮은데, 내가 투자한 상품은 그 괜찮은 20개에 투자를 했다라면은 나는 제대로 투자를 했으니까 이 업체가 망하더라도 나는 원금은 적어도 돌려받고 나머지 80개 투자한 사람들은 돌려받지 못하는, 그렇게 돼야지 사실 분산 투자가 의미가 있잖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20개는 괜찮고 80개가 잘못됐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금과 이자를 날리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투자한 더 좋은 펀드는 170억 원 모두가 이제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결국은 이 P2P 업체가 망하는 거는 계속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제 대출이 나간 그곳이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원금을 날리는 거예요. 하지만은 이자만 따박따박 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'와 이거 이자 잘 나오네.'라고 해서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점점점 이 회사가 커지게 되면서 새로운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의 이자로 충당을 하다가 그게 너무너무너무 커지게 되었을 때는 감당이 안 됐을 때 갑자기 빵 하고 연체율이 뭐 불과 몇 개월 만에 갑자기 100%가 되는 거죠. 자,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. 뭐 1세대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문재인 펀드를 만든 팝펀딩도요. 폐업을 했어요. 또 순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안전할까요? 어쩌면은 뒤에 들어온 돈이 앞에 대출 나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쩌면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계속 연체율을 보다가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내 돈만 싹 빼야지. 뭐 요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? 네. 뭐 일단 저만 생각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, 그것도 먹히지 않아요. 네. 좀 먹히지 않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네. 왜냐하면은 이 연체율이라는 것도요. 외부 감시 기관에서 받아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P2P 업체가 자체적으로 연체율을 공시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100% 디폴트 나기 전까지는요.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연체율 자체도 허위가 많다고 이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내 돈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지는 아시고 나는 그걸 알았는데도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.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P2P에 대해서 동가 LH 중이었습니다. 같이 부자